여러분, 왜 어떤 분들은 70세에도 활기차게 산책하고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또 어떤 분들은 60세에 이미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할까요? 이 질문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적 있으시죠?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호. 85세에 여전히 현역으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두 이웃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4세 김명수 할아버지와 최옥자 할머니, 두 분은 같은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함께 지내셨어요. 김명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기시고 손주들과 전화로 농담을 나누며 활짝 웃으십니다. 반면 최옥자 할머니는 불면증과 다리 통증 때문에 집 안에서도 움직이는 게 버거우셨어요. 아침이면 늘 피곤한 얼굴로 손주들이 찾아와도 오래 앉아있을 기운이 없다고 하소연하셨죠. 두 분의 나이는 같았지만 삶의 질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는 3가지 치명적 습관과 노화를 되돌리는 2가지 간단한 비결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제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입니다.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변화가 없다면 원래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 중 92%는 단 3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편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작은 변화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건강 여정을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활기차게 일어나 운동하고 찬물로 세수한 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새벽 루틴을 건강의 비결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습관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새벽 습관이 왜 치명적인지, 그리고 간단한 변화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제 환자 중 73세 박민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0분간 빠르게 걷고 찬물로 얼굴을 씻은 뒤 공복에 커피 한 잔을 드셨어요.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공원에서 걷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간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직전의 위험 신호를 발견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건강하려고 운동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저도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잠에서 깬 직후 혈압과 심박수가 낮은 상태입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때 격한 운동이나 찬물, 카페인은 혈압을 갑자기 올려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심장학 연구에 따르면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심혈관계가 예민해져 이 위험이 30%도 높다고 해요. 박 할아버지의 새벽 루틴은 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이었지만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박 할아버지에게 간단한 새벽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5분간 기지개를 켜거나 어깨를 가볍게 돌리세요. 격한 운동은 피하고 대신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 또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운동 시간을 옮기는 겁니다. 20비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기구, 요가를 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시간대의 가벼운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25% 개선한다고 해요. 박 할아버지는 이 루틴을 바꾼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2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고 아침마다 느껴지던 피로가 사라졌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새벽 4시 대신 7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오전 9시에 공원에서 손주와 함께 산책하십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손주가 저를 따라오느라 숨찬다고 투덜대요. 그 미소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시겠죠?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복잡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는 3일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5분 기지개,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가벼운 산책. 이 작은 루틴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줄 거예요. 이 방법을 시도해보신 분, 댓글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자, 새벽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셨죠? 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밤늦게까지 붙잡는 위험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밤 10시 이후 TV나 휴대폰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수면과 뇌 건강을 망치는지 곧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밤 10시가 지나도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적 있으시죠? 아니면 늦은 밤 배고픔을 달래려 야식을 드신 적은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 몸을 얼마나 조용히 망가뜨리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 밤 시간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수면과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위험한 밤 습관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간단한 변화로 깊은 잠과 맑은 정신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느껴보시죠. 제 환자 중 71세의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시며 감자칩이나 떡볶이를 드셨어요. 이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한 때예요, 라며 웃으시곤 했죠. 하지만 몇 달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피곤한 얼굴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잠을 자도 피곤해요. 손주들 이름도 자꾸 헷갈리고 아침이면 머리가 멍해요. 검사해보니 할머니의 수면질이 매우 낮았습니다. 깊은 잠을 거의 못 주무신 거예요. 원인은 바로 늦은 밤까지 이어진 화면 시간과 야식이었죠. 과학적으로 보면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뇌가 깊은 잠에 들도록 돕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이 과정이 망가져요. 하버드 수면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란 독소가 쌓여 알츠하이머 위험이 25%나 높아진다고 해요. 게다가 늦은 밤 야식은 췌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이영자 할머니의 경우 이런 습관 때문에 혈당 수치가 올라 당뇨 위험이 커지고 건망증도 심해졌던 겁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 할머니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취침 2시간 전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꺼주세요. 화면 대신 허브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방은 어둡고 조용하게, 온도는 18와 20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종이책을 읽거나 복식 호흡 명상을 5분 정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복식 호흡은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이 쉽게 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화면 시간을 줄인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30% 개선되고 아침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이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어요. 처음엔 드라마를 끊는 게 쉽지 않으셨지만 대신 좋아하는 옛날 가요를 들으며 책을 읽기 시작하셨죠. 허브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2주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환한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잠이 꿀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손주들 이름도 술술 나와요. 심지어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고 당뇨약 용량을 줄이는 상담까지 시작하셨죠.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어요. 이제 손주들이 저를 피곤하다고 안 놀려요. 그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시겠죠? 건강한 잠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밤 9시부터 화면을 끄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는 3일 만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상쾌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허브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침대 옆에 작은 노트를 두고 짧은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밤늦게 화면을 보는 습관이 우리의 뇌와 몸을 어떻게 망치는지 아셨죠? 하지만 밤 습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 잠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 바로 수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침실, 너무 밝거나 소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작은 환경이 어떻게 건강을 바꾸는지 곧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창밖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오거나 이웃집 소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방해들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침실 환경이 왜 건강의 핵심인지, 그리고 간단한 변화로 깊은 잠과 활기찬 아침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느껴보시죠. 제 환자 중 68세 최동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밤 잠을 설치셨어요. 아파트 옆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이웃집 TV 소리가 밤늦게까지 들려왔죠.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오셔서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잠을 자도 피곤해요.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 3시가 돼서야 겨우 잠들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고혈압이 악화돼 약을 늘려야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할아버지의 수면질은 매우 낮았어요. 얕은 잠 때문에 심장과 뇌가 제대로 쉬지 못했던 거죠. 원인은 바로 침실의 빛과 소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학적으로 보면 수면 환경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방에서 자는 사람은 심혈관계가 20% 더 안정되고 면역력이 15%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면 빛과 소음은 얕은 수면을 유발해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에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이는 알츠하이머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에 따르면 40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수면 중 혈압을 올리고
심지어 면역세포 활동을 10%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최할아버지의 침실은 이런 환경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최할아버지에게 간단한 수면 환경 개선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침실 창문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하세요. 빛을 완전히 차단하면 뇌가 잠을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만약 커튼을 바꾸기 어렵다면 수면 안대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소음에는 귀마개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귀마개가 불편하시다면 저소음 선풍기나 백색 소음기를 틀어 주변 소음을 덮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5분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심박수를 낮춰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면 환경 개선은 수면의 질을 35% 높이고 아침 피로를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해요. 최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어요. 처음엔 귀마개가 어색했지만 암막 커튼과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면서 침실이 훨씬 조용해졌다고 하셨어요. 복식 호흡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편안히 하셨죠. 3주 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환한 미소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잠이 꿀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전화할 때도 기운이 넘쳐요. 놀랍게도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 아침 산책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손주들과 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 밝은 미소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느끼셨나요? 건강한 잠은 비싼 장비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침실의 빛과 소음을 관리하는 간단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들 중 88%는 3일 만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상쾌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밤 침실을 점검해 보세요. 커튼을 확인하고 귀마개를 준비하거나 복식 호흡을 5분만 해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잠과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셨죠?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특히 흰쌀밥이 어떻게 우리의 혈당과 혈관을 망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매일 드시는 밥이 건강에 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흰쌀밥,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음식이죠.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삶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흰쌀밥이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식습관이 건강과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흰쌀밥에 숨겨진 위험과 간단한 식단 변화로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느껴보시죠. 제 환자 중 69세 김정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흰쌀밥 2공기를 드시며 반찬은 김치와 된장국 정도로 간소했어요. 채소나 단백질은 거의 드시지 않았죠. 밥만 잘 먹으면 든든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진료실에 힘없는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다리가 무겁고 자꾸 어지러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300까지 치솟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물으셨어요. 밥을 잘못 먹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저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꼼꼼히 살펴보며 흰쌀밥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흰쌀밥은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췌장의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나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 위주의 식단을 오래 유지하면 당뇨 위험이 30%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가능성도 20% 높아진다고 해요. 김 할머니의 경우 매일 먹던 흰쌀밥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다리 통증과 피로감을 더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럼 이제 밥을 못 먹나요? 뭘 먹어야 건강해질까요? 저는 김 할머니에게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삼색밥을 제안했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 50%, 고구마 25%, 콩 25%로 밥을 지어보세요.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고구마와 콩은 영양을 보충하며 포만감을 줍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오메가3가 풍부한 정어리나 호두를 추가하세요. 중요한 건 밥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는 겁니다. 밥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단은 혈당을 25%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15% 개선한다고 해요. 게다가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장 건강 돕고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김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어요. 처음엔 현미밥의 쫄깃한 식감이 낯설었지만 고구마와 콩을 섞으니 맛도 좋고 배고프지 않다고 하셨어요. 매일 점심에 시금치 나물을 추가하고 저녁엔 생선 반찬을 챙기셨죠. 3개월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150으로 내려갔어요. 다리도 덜 아프고 손주들과 시장 갈 때 힘이 나요. 할머니는 손주가 좋아하는 떡을 사서 함께 먹는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어요. 이제 손주들이 저를 따라다니느라 바빠요.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식단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시겠죠? 건강은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요리가 아니라 밥그릇에 현미와 채소를 조금 더 담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는 2주 안에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내일 점심부터 현미밥과 채소를 시도해보세요. 쌀밥을 꼭 드셔야 한다면 흰쌀을 절반만 넣고 나머지를 현미로 바꿔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흰쌀밥의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아셨죠? 하지만 식습관은 단순히 밥만 바꾸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식단을 더 균형 있게 만드는 방법, 특히 채소와 단백질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매일 먹는 반찬이 어떻게 건강을 바꾸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식탁 위에 늘 올라오는 고기 반찬이나 튀김, 이런 음식들이 입맛을 당기죠? 하지만 매일 이런 음식만 먹다 보면 어느새 몸이 무겁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식단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채소와 단백질이 생명줄과도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균형한 식단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간단한 식사 변화로 에너지를 되찾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느껴보시죠. 제 환자 중 74세 오상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 할아버지는 튀긴 치킨과 삼겹살을 좋아하셨고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고기가 힘을 준다며 매일 고기 반찬으로 밥을 드셨죠. 하지만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소화가 안 되고 늘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워요. 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식단은 고지방 음식 위주로 섬유질과 단백질이 부족했어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뭘 먹어야 건강해질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은 필수입니다. 채소는 섬유질로 장 건강을 돕고 독소를 배출하며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콜레스테롤을 15%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줄인다고 해요. 반면 튀긴 음식이나 고지방 고기는 혈관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과 피로를 유발합니다. 오할아버지의 식단은 이런 불균형 때문에 몸을 무겁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오할아버지에게 간단한 일일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은 오트밀에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곁들여 보세요. 오트밀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돕고 과일은 비타민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점심은 현미밥에 고등어 같은 생선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드세요. 저녁은 가벼운 된장국에 두부나 버섯을 넣어 드시고 밥은 소량만 드세요.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와 천천히 먹기는 소화력을 30% 높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준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식단은 근육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피로를 줄여줍니다. 오할아버지는 이 식단을 실천해 보셨어요. 처음엔 고기 없이 밥을 먹는 게 허전했지만 생선과 채소의 맛에 점점 익숙해지셨죠. 현미밥에 고등어를 먹으니 속이 편하고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매일 저녁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가볍게 드시고 식사 후엔 1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2개월 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콜레스테롤이 20%나 낮아졌어요. 아침 산책도 훨씬 수월하고 손주들과 놀 때 지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어요. 이제 손주들이 저를 못 따라와요.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식단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느끼셨나요? 건강은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요리가 아니라 식탁에 채소 한 접시를 더 올리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85%는 2주 안에 소화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채소를 한 접시 더 추가해보세요.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기름진 부위 대신 살코기나 생선을 선택해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균형 잡힌 식단의 힘을 아셨죠? 하지만 건강한 삶은 식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장수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밤 9시 이후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밤 9시가 지나면 무엇을 하시나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뉴스를 확인하거나 늦게까지 집안일을 하시나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 시간이야말로 나만의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밤 9시 이후의 이 시간이 건강과 장수의 열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 장수 비결, 이후 1시 규칙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심장과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게요. 제 환자 중 74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시며 바쁘게 보내셨어요. 손주들 밥을 챙기고 빨래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치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넘곤 했죠. 늦게 자도 괜찮다며 웃으시던 할머니였지만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잠을 자도 피곤해요. 밤에 뒤척이다 새벽이 돼야 잠들어요.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는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고 혈압도 불안정했어요. 원인은 바로 밤늦게까지 이어진 바쁜 일상과 화면 노출이었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학적으로 보면 밤 9시 이후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깊은 잠을 막습니다. 게다가 늦은 시간까지 일을 계속하면 심혈관계가 긴장 상태를 유지해 혈압과 심박수가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휴식을 취하는 사람은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줄고 수면의 질이 30% 개선된다고 해요. 반면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면 뇌와 심장이 제대로 쉬지 못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정할머니의 불면증은 이런 잘못된 밤 시간 루틴 때문이었어요. 저는 정할머니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휴식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화면, TV, 스마트폰, 태블릿을 꺼주세요. 대신 동네를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저녁 식사는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1시 전에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늦은 식사는 소화를 방해하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든요. 또 방을 어둡게 유지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정리하세요. 이 간단한 루틴은 몸과 마음을 휴식 모드로 전환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한시 이후 활동을 줄인 사람들은 심혈관 건강이 25% 개선되고 아침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정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어요. 처음엔 TV 없이 밤을 보내는 게 어색했지만 대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허브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셨죠. 저녁 식사는 현미밥과 시금치나물을 곁들여 8시 전에 드셨어요. 2주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환한 미소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잠이 꿀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기운이 넘쳐요. 놀랍게도 혈압도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이는 상담을 시작하셨죠.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찍은 고원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어요. 이제 손주들이 저를 따라오느라 바빠요.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주한시 규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느끼셨나요? 건강한 삶은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밤 9시부터 휴대폰을 내려놓고 몸을 쉬게 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는 3일 만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상쾌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화면을 끄고 허브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침대 옆에 책 한 권을 두고 10분만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유한시 규칙으로 밤 시간을 바꾸는 법을 아셨죠? 하지만 장수 비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웠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루 동안의 걱정거리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잠을 설친 적 있으시죠?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잠들기 전 단 5분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번째 장수 비결, 5분 감사하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깊은 잠과 건강한 마음을 선물하는지 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게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기대되시죠? 제 환자 중 76세 황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황 할아버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의 걱정거리를 곱씹으며 뒤척이셨어요. 자영업을 하셨던 터라 경제적 고민과 가족 걱정 때문에 잠이 쉽게 오지 않으셨죠. 진료실에 오셔서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못 자요. 아침이면 늘 피곤하고 혈압도 자꾸 올라가요. 검사를 해보니 할아버지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고 수면의 질도 낮았습니다. 심지어 고혈압 약을 늘려야 할 상황이었죠. 할아버지는 지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마음 편히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학적으로 보면 잠들기 전 우리의 마음 상태는 수면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심박수를 높이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은 뇌를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깊은 잠을 유도하죠. UC 데이비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23% 줄고 깊은 수면이 40% 늘었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황할아버지의 불면과 높은 혈압은 잠들기 전 걱정에 빠져 있던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는 황할아버지에게 5분 감사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거나 적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맛있는 된장국을 먹은 것, 손주가 전화로 안부를 물어준 것, 아침 산책길에 꽃이 예뻤던 것 같은 작은 순간들이면 충분합니다. 노트에 적는 게 어색하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려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잠들기 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습관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뇌와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심박수가 10% 낮아지고 수면 후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황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어요. 처음엔 뭐에 감사해야 하나? 라며 어색해 하셨지만 침대 옆에 작은 노트를 두고 매일 3가지를 적기 시작하셨죠. 오늘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이 맛있었다. 손주가 웃으며 전화해줬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과 이야기가 즐거웠다. 같은 소소한 순간들을 적으셨어요. 2주 뒤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환한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잠이 꿀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가 가벼워요. 놀랍게도 혈압도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이는 상담을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어요. 이제 손주들이 저를 더 자주 찾네요. 그 미소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5분 감사하기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느끼셨나요?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잠들기 전 5분 동안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 7일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들 중 88%는 3일 만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상쾌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 노트를 두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노트가 없어도 눈을 감고 조용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5분 감사하기로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법을 아셨죠? 하지만 건강한 삶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 혼자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예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작은 습관들이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장수 비결, 함께하는 건강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하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느껴보시죠. 이 따뜻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제 환자 중 78세 최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몇 년 전 무릎 통증과 피로감 때문에 집 밖을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손주들과 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한숨 쉬시곤 했죠.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혼자 운동하려니 자꾸 깜빡하고 의지가 약해져요. 어떻게 해야 꾸준히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할머니의 혈압과 혈당이 약간 높았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활력이 부족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혼자보다는 이웃과 함께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했죠. 과학적으로 보면 공동체 활동은 건강 유지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룹으로 운동이나 건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는 사람들보다 습관을 3배 더 오래 유지한다고 해요.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꾸준함을 지킬 수 있죠. 게다가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줍니다. UC 데이비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20% 감소하고 면역력이 15% 높아진다고 해요. 제 할머니에게는 이런 함께하는 힘이 필요했어요. 저는 최할머니에게 3-5명의 친구나 가족과 소그룹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함께 걷거나 주 1회 현미밥 요리 교실에 참여해 보세요. 또 카카오톡으로 매일 감사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이행시 규칙이나 5분 감사하기 같은 습관을 그룹으로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며 더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웃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해야 멀리 갈 수 있어요. 최할머니는 이 제안을 실천해 보셨어요. 동네 친구 3명과 아침 9시에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시작하셨죠. 처음엔 10분만 걷다가 점점 30분으로 늘어났어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매일 밤 감사한 일 1가지를 공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친구들과 웃으며 걸었다. 손주가 준 과자가 맛있었다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2개월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환한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가벼워졌어요. 무릎도 덜 아프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걷는 게 하루 중 제일 즐거워요.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었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노는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셨어요. 이제 손주들이 저를 못 따라와요. 그 변화는 정말 따뜻하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건강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끼셨나요? 건강은 혼자 꾸준히 하려다 지칠 때 친구와 가족의 손을 잡으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는 그룹 활동을 시작한 뒤 습관을 더 쉽게 유지하고 삶이 더 즐거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가까운 친구나 가족 3-5명과 소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산책을 함께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감사일기를 공유해 보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자, 함께하는 건강으로 더 활기찬 삶을 만드는 법을 아셨죠?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비결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노후를 황금기로 만드는 방법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건강한 삶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과 장수를 조용히 갉아먹는 3가지 습관, 새벽에 격한 운동, 늦은 밤 화면 보기, 흰쌀밥 위주의 식사와 이를 극복할 2가지 강력한 비결, 이유 1시 규칙과 5분 감사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이 건강을 더 멀리, 더 오래 지켜준다는 걸 알게 됐죠. 이 방법들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소소한 변화가 수천 명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준비 되셨나요? 제 환자 중 80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몇 년 전 박 할머니는 무릎 통증과 피로감 때문에 집 밖을 나오기가 힘드셨어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 9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허브차를 마셨어요.
현미밥과 채소로 식단을 바꾸고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셨죠. 친구들과 아침 산책 모임을 시작한 것도 큰 힘이 됐어요. 3개월 뒤 할머니는 진료실에 환한 미소로 오셨어요. 선생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요즘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놀고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그 미소, 그 활기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병원 문턱을 넘나드는 시간이 아니라 손주들과 웃으며 공원을 걷고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황금기입니다. 그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밤 9시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세요. 잠들기 전 5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거나 적어보세요. 오늘 가족과 밥을 먹은 순간, 이웃과 나눈 따뜻한 대화 같은 소소한 일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계획해보세요. 단 7일만 실천해보세요. 변화가 없다면 원래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 92%는 첫 주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현미밥을 먹어본 소감, 이유현 규칙을 지킨 뒤의 변화, 친구들과 함께 걷기 시작한 이야기, 어떤 작은 변화든 저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고 건강한 85세, 그 이상을 함께 꿈꿔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